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공시했습니다. 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항상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냐 부분인데 서울의 경우는 15%, 14.73%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군요. 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일단은 맨 위에는 연도별 변동률입니다. 연도별 변동률 2011년부터 이제 2020년까지 한번 쭉 보면 2020년이 가장 높네요. 5.98%. 2016년에 5.97%가 그동안 최근 10년간 가장 높았었는데 2020년 공시가격이 5.98% 오르면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기준이죠. 전국 기준으로 5.9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요. 근 10년 중에는 2013년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올랐었습니다. 자, 시도별로 보면은 일단 전국은 5.98%고 서울이 14.73%, 작년에 14.01%에서 2년 연속 14%대 상승률을 이어갔고요. 부산은 2019년에 마이너스 6%였는데 올해는 0.02%, 뭐 거의 제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는 또 반대죠. 19년에 6% 이상 올랐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0.01%, 뭐 역시 거의 제자리라고 봐야겠죠. 네, 그 밖에 눈에 띄는 곳이 대전이네요. 대전이 올해 또 14.03%,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은 2019년에는 마이너스 10%였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했고요. 경남도 2019년에 마이너스 9.7%에서 올해는 마이너스 3.8%, 역시 뭐 마이너스를 이어가긴 했습니다만 이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2019년에 마이너스 2.3%였는데 올해는 마이너스 3.65%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네요. 강원도도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2019년에 마이너스 5.5%에서 2020년에 마이너스 7%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14%나 오르는 와중에 경기도는 뭐 2019년도 한 4.6%밖에 안 올랐고요. 2020년 올해도 2.7%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뭐 최근에 뭐 수용성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공시가격에서는 경기도는 큰 변화가 상대적으로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도를 놓고 보면 좀 더 명확하죠. 자, 색깔이 빨가면 빨갈수록 상승률이 높았다는 것이고요. 자, 파라면 파랄수록 하락폭이 컸다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크게 보면 동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쪽,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쪽이 좀 파란색이 많죠. 그리고 서쪽이 일단은 빨간색이 많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서울과 대전이 14%대 상승을 보였다. 네, 세종도 5.7%로 비교적 높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2.72%로 뒤를 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전국 5.98%의 평균 이상인 곳은 대전과 서울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전국 평균 이상인 곳은 서울과 대전 두 곳뿐이고 나머지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세종 정도도 상당히 비교적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대체로 상승폭을 좀 조정한 측면이 많이 엿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서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거나 혹은 아직 현실화율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많이 올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세 구간별로 보면은 또 이게 아주 두드러지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은 9억 미만과 9억 이상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9억 미만에서도 3억 단위로 좀 쪼개볼 수가 있고 9억 원 이상에서도 3억 단위로 쪼개지고 뭐 그 이상 이렇게 좀 큰 구간도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9억 미만과 9억 이상을 보면 9억 미만은 1.96%, 9억 원 이상은 21.12%. 뭐 여기에서 이미 뭐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죠. 네. 전국 평균이 5.98%인데
9억 원 이상 집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9억 미만 아파트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았다. 거의 10배 차이죠. 상승률 자체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3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한 1.9% 정도 더 낮아졌다. 이건 2019년에도 3억 미만의 아파트는 더 낮췄었는데 2년째 계속 공시가격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3억에서 6억 아파트도 한 3.9% 정도, 6억에서 9억 아파트는 8.49%.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평균이 5.98이라는 점은 역시 전국 아파트 중에 3억에서 6억짜리, 그러니까 6억 이하 아파트가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기 지금 뒤에 보면 15%, 17%, 26%, 27% 이렇게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은 한 6%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역시 뭐 서울을 봤을 때 9억 원 이상 아파트들이 많다고 하지만 전국으로 봤을 때는 역시 6억을 넘는 아파트가 많지 않고 대다수는 6억 이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가일수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점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실화율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제 일단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많이 끌어올렸죠. 자, 2020년 전체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입니다. 1년 전 대비해서 0.9%포인트 올라갔죠. 현실화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다만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오히려 현실화율이 낮아졌습니다. 68.4%에서 68.1%로 낮아졌고 반면에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70%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네. 작년까지만 해도 67%였던 것이 72%로. 그러니까 조금 더 시세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시세를 더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지금 현실화율이 8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공시가격을 통한 보유세 뭐 디스카운트라고 해야 되나요? 디스카운트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 공시가격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실제 거래되는 시세가 있고요, 그죠? 시세, 매매 가격, 뭐 거래 가격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국가에서는 이 시세를 가지고 뭐 세금을 보유세를 매기진 않습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게 되는데요. 공시가격은 이제 나라에서 어떤 집에 대해 어떤 주택에 대해서 이 주택은 얼마짜리다, 얼마 정도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책정한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라는 건 결국은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이 돼 있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세금을 그만큼 좀 할인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예를 들어서 한 60%다. 그러면 40% 할인해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세금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지만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지만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72%다.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79.5%다. 여기서는 할인율이 20%밖에 안 되고요. 9억 원 이상에서는 30% 할인율, 여기서는 한 32% 할인율 이렇게 되는 거죠. 고가 아파트일수록 결국은 일단은 보유세 부담, 보유세는 재산세도 해당될 것이고요. 종합부동산세까지 해당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부담이 어쨌든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4월 29일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공동주택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6월 26일에 최종 그 이의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최종 결과가 안내가 되고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 내에서 좀 자치구별로 보면은 역시 여기서도 비싼 동네는 많이 오르고 조금 싼 동네는 조금 덜 오르는 그런 모습을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두 자릿수 상승한 곳이 있고 한 자릿수 상승한 곳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는 20% 넘게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엄청난 수치네요. 네. 송파구도 18%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 밖에 영등포구와 성동구가 16%대 상승률, 양천구도 18% 상승했군요. 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강남 3구에다가 양천구까지 아주 매서운 공시가격 인상, 공시가격 상승을 기록했고요. 자, 영등포구와 성동구가 그 뒤를 이었고, 그 뒤에 용산구, 광진구, 그리고 구로구와 마포구가 있군요. 마포구, 구로구, 중구 이렇게 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이 보였고, 의외로 지금 강동구가 9%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보통 이제 강남 4구라고 해서 강동구까지 껴주고 했었는데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에서는 강동구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 같습니다. 가장 낮은 상승률은 어딘가요? 강북구가 4.09%로 서울에서는 자치구별로 봤을 때 가장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았습니다. 자, 지도로 보면 역시 빨간색일수록 그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서초구와 강남구가 가장 빨갛죠. 그 다음에 양천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요 한강을 따라서 역시 상승률이 높았고, 한강에서 멀어질수록 상승률이 좀 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집 뉴스, 오늘 발표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이 기사를 쓰고 취재할 때 상당히 관심을 가지면서 봤던 내용인데요. 참 복잡하기도 하고 그 안에 얽혀 있는 어떤 그 이해관계도 참 많습니다. 이걸 누가 조사하느냐, 어떻게 조사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 주체, 결정하는 주체나 뭐 세금을 걷어들이는 쪽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참 생각할 게 많고 공시가격이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항목입니다. 자, 어쨌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꼭 확인해 보시고 그 전에 이제 이 열람기간에 의견을 접수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몰랐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일단 공시된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의를 신청하실 분들은 한 달 안에 이의를 신청하셔서 꼭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집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